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이 염천에 좋은 거 수없이 다 놔두고 왜 이 자리를 선택해서 앉아 계시냐? 그러면은 예상컨대 여러분들 중에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하고 보니까 내가 안 가면은 그 자리가 너무 썰렁할 것 같으니 용타 스님이 안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분은 우선 감사합니다. 감사기는 하나 너무도 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연민지정으로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감사하기는 하나 뭔가 한 수 건너뛰자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유는 지금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앉아 계시지요. 그러면은 100.00% 그렇네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유, 스스로 행복 해탈해버리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평소에 내가 행복 해탈을 상당히 하고 계신다면은 행복 해탈 수준을 확 높여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행복 해탈해 보니 그 행복 해탈이 너무 좋아서 나만 행복 해탈하고 있기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집이 개나 고양이까지도, 더 할 수만 있다면은 파리 모기까지도 아울러서 그들의 행복 해탈을 위하여 내가 행복 해탈의 그 접근법을 확실하게 손에 쥐어버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 해탈을 바라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또 사람 말고라도 모든 사랑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의 행복 해탈을 위하여 내가 도우미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가져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용타 스님의 얘기가 아니고 석가모니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요, 노자 장자까지의 이야기고 역대 영성계의 지도자들 전부가 이 얘기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한 번만 더, 너무도 진부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 그러나 진부한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부한 것만 잘 해버리게 되면 세상은 천국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진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상식만 잘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면 그 자체로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은 막 돌아다니는 말로 있지 않습니까? 자,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자, 내면적으로는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지고한 행복 해탈을 사는 것, 이것이 상구보리입니다. 하와 중생, 그리고 내 주변 모든 존재들을 그 상태로 이끌어 올리는 것, 이것이 하와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현재 앉아있는 동기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동기로 빵빵 해버려야 그 사람이야말로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떠오른 것 있어요? 준비된 자. 뭐 떠오른 거 있습니까? 저를 가까이 많이 하셨던 분은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내 앞에 오기만 하면 5분 내로 득도를 시켜버리겠다 하는 것이 내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고, 이 상투적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게 하려고 내 속으로 양심적으로 그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실제로 5분 내로 도를 얻어버린다 거예요. 득도해버린다. 득도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데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듣고 보니 너무 옳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그러한 태도의 사람이 되어버리겠다. 그리고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과거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서 없어요. 지금부터예요. 현재부터가 내 인생인 겁니다. 예. 그리고 한마디 더 객담 하나 하겠습니다. 속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속물.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왔다 그 친구 속물 중에 속물이야 뭐 이런 표현 그 농담식으로 썼던 기억들 혹시 있습니까? 그 속물입니다. 직역하면은 가장 세속적인 물건,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 그 속물 하면은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누구한테 너 속물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아마 썩 안 좋을 것입니다. 아마 3일 정도는 잠을 못 자고 그놈 들고 있을 거예요. 그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래서 속물이 무엇이냐를 내가 일러드리려고 그래요. 기분만 나빠하지 말고 실제로 속물에서 벗어나고 기분 나빠야지 벗어나지도 못하고 기분 나쁘다면 기분 나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 속물이 무엇인가 일러드릴게요. 속물이란 무엇이냐? 정답은 내가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보다 지고해진 경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고한 경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속물이에요. 무엇인가 쫓기고 무엇인가 중독이 돼가지고 내 인품을 한 수 높은 대로 고양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존재가 속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속물이냐. 그럼 아니 어저께까지는 속물이었는데 지금부터 속물에서 벗어나겠다. 이러면 된다겠어요. 얼른 벗어나셔버리라고. 네. 그리고 또 속물이 뭐라고요? 내 주변에 나와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팔팔 뛰는 존재들이 있어요.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무생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전부가 살아있어요. 전부가. 먼지 깨끗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팔팔 뛰어날뛰고 있어요. 먼지가 조용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변 존재들을 지고한 경지가 있다면 그 경지로 끌어올리리라 그러고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고 끌어올리는 일을 하게 되면 속물에서 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물도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에요. 상구보리는 제법 괜찮은데 하와중생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50% 속물입니다. 나만 행복해탈하고 내 주변 사람은 행복해탈 안 해도 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겠어요? 고상해요, 속물이에요? 속물입니다. 그래서 속물 아예 에센스가 그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속물을 더 분석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지금 몇 가지 한 보살의 미션입니다. 여기서 용타의 미션이라고 썼다가 용타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살은 무엇이에요?
보살이란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보살입니다. 제법 행복한 사람은 50% 보살입니다. 그 행복이 좋으니까 내 주변 사람을 그 행복의 경지로 이끌리라 하고 마음을 기울이면서 이끄는 쪽 역할을 하는 자가 보살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용타의 경우는 제법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일단 반쯤 보살인데, 내 속에는요, 내 피를 뽑아서 분석해 본다고 하면 이 피는 한에 맺혀 있네. 무슨 한에 맺혀 있냐 그러면은 주변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한에 맺혀 있네와 같은 상태의 피입니다. 이것은 내가 농담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나를 보니까요, 내 주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졌으면 쓰겠어요. 진정으로. 원수가 혹시 나타났다고 하면은 원수이니까 딱이 한 대는 때릴지는 모르겠으나 원수 그 녀석도 한정없이 행복해져 버리고 해탈해 버렸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아주 내 피에 흐르고 있는 것 정도로 되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금생만으로는 아니고 전생부터 그랬던 것 아니냐 그런 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도 그러면 보살인가 이 마음 들지요? 좋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붓다라고도 하지만은 보살이라고 합니다. 붓다보다는 도리어 보살이 더 이상적인 인물이에요. 보살은 뭐예요? 혼자 행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불어서 행복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 한 보살인 용타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한번 하나씩 슬쩍슬쩍 봅시다. 자, 나는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은요, 마치 화두객이 화두 들고 있듯이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이 사람들을 깨달음 학당에 얼씬거리면서 나타나는 분들을 어떻게 깨달음에 대한 동기가 생기게 할까? 깨닫게 하는가는 동기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선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깨달음에 대한 동기가 생기게 할까 하는 마음이 아주 딱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저로 봐서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 어때요? 저로 이제 우리 화백 이제 최화백, 예, 어째 그 걱정은 내가 안 해도 되겠지요? 맞아. 그래야 된다고. 예. 그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가 되자고 그 말이에요. 좋습니다. 어디 또 저도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봐요. 자, 와, 이거 상당한 수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손 드는 연습을 평소에 게을리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손 든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개미 입장에서 이 손의 무게는 어쩌겠어요? 백두산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딱 든다 하는 것은 백두산을 들어 올리는 일이니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겹지요? 예. 어디 또 손 들고 힘겨운 것 한번 해봅시다. 나는 요즘 행복한 편입니다. 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옳지. 훌륭합니다. 백두산을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또 봅시다. 어떻게 깨닫게 할까? 이제 동기가 생겼다 하면 이제 내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깨닫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깨닫게 할까 하고 화두객이 화두를 의심하듯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깨닫게 할까? 어때요? 화두 1번, 2번은 여러분들 나로 봐서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다 거의 되지요. 이제 또 3번 가봅시다. 내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오주의 깨달음을 수긍시킬까 헌부대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헌부대가 아니고 세부대일 때는 노 프로브럼이에요. 왜? 용타스님밖에 모르니까 용타스님 말씀이 진리처럼 여겨져 버릴 거예요. 세부대는. 그런데 헌부대는 어때요? 용타스님 말씀이 진짜 옳은 말씀입니까? 이라고 따지게 돼요. 왜? 자기 속에는 무엇이 많이 들어있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 저 말이 진짜 옳은 말을 할까? 하면서 용타스님 말이 신뢰가 잘 안 되려고도 하고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헌부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내가 마음이 편한 쪽보다는 아 이거 참말로 한 과제로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해오주의의 깨달음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교인 10명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해오주의 깨달음이 아니라 증오주의 깨달음관을 가지고 삽니다. 불교를 조금 알았다 하면은 증오주의예요. 무엇일까? 증오주의는 뭐 있고 해오주의는 무엇일까 그러지요. 그런데 용타는 증오주의도 아우르되 1차적으로 해오부터다 하는 것이 용타주의입니다. 예. 그러면은 해오주의가 무엇이간데 해오주의 깨달음을 수긍시킬 수 있을까를 화두로 들고 계시는 정도가 될까? 또 이래지지요. 그래서 그 대목을 간단하게 소화를 해버립시다. 우선 증오주의하고 해오주의는 상대 개념입니다. 우리 불교계의 아주 결정적인 상대 개념이 이 해오주의와 증오주의입니다. 그러면 증오주의는 무엇이냐? 증오는 정득 차원으로 깨달음, 이거의 증오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지당한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당하고 좋은 말을 용타는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은 금과 옥조로 취하지를 않는다고요. 증오주의의 특색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쓸고 닦고 10년이고 20년이고 3년 30년이고 평생이고 내생까지라도 갈고 닦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갈고 닦고 해야 깨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증오주의자들이에요. 그래 놓고 석가모니도 증오주의자라고 그냥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인 것은 석가모니는 증오주의자가 아니었고 깨끗하게 해오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를 해오주의라고 딱 알고 있는 분들이 또한 너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예. 그런데 해오주의는 무엇이냐? 준비된 자는 앉은 자리에서 5분 내로 득도시켜버린다 할 때의 그 득도를 내가 말하는 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이고 30년, 40년, 50년 평생 내생까지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마치 수행인 것처럼 여기는 판국인데 5분 내로 그냥 해결해버린다. 이것은 용타 스님이 유별나게 내놓은 법이 아니고 석가모니가 완벽하게 그 해오주의를 내놨던 거예요. 석가모니는 해오주의로 깨달았습니다. 해오주의로 깨닫고 나서 녹야원으로 가서 뭐 여러 번 들으셨던 얘기지요. 녹야원으로 가셔가지고 60명 아라한 제자를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 강의의 뜻을 이해하겠지요. 그 이해는 사유입니다. 사유를 해서 이해를 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고 보니까 시원해져 버린 거예요. 이해를 하고 보니까 시원해져 버리는 것. 이것이
해오, 이해를 해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타는 해오주의로 일단 뚫어라 그겁니다. 99.99%는 일단 해오주의로 뚫어버린 것이 좋다. 왜 100.00%가 아닙니까? 특수종자가 있습니다. 이해력이 절대로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서가모니 제자 중에 이해가 절대로 부족했던 분이 누구냐? 주리반특하라고 하는 성자예요. 주리반특하는 얼마나 IQ가 낮고 멍청했든지 이해 자체를 못 해버립니다. 연기법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연기법 이해가 불가능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리반특하에게는 증오주의법으로 쓸고 닦고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쓸고 닦고 어떻게 시켰냐. 주리반특하가 빗질하러 들고 있거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냥 이렇게 나 마당 쓸고 있어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비여요. 그럼 비로 쓰는구나. 예, 비로 쓸어요. 됐다. 그러면 너는 비로 쓴다. 비로 쓴다. 비로 쓴다. 비로 쓴다만을 공부해라. 비로 쓴다. 비로 쓴다만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아니 자기가 쓰고 있고 비를 들고 있으니까 비로 쓴다. 비로 쓴다. 비로 쓴다. 비로 쓴다 재미에 푹 빠다가 보니까 비로 쓴다의 산매에 들어가서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맑아져 버렸어요. 어느 타임에 맑아진 것을 보고 연기법을 딱 설하니까 아하 하고 이해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런 특수종자는 있기 때문에 100.00%는 아니란 얘기예요. 특수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학교 가면은 40명 앉혀놓으면 1등부터 40등까지 나잖아요. 예, 그 이치입니다. 40등짜리 꽤 어렵지 않아요, 다루기. 예. 자, 좌우지간 험부대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세부대이기를 빌고 또 험부대라고 하면은 한마음 돌려 세우면 됩니다. 석가모니를 바로 이해해버리면 돼요. 증오주의를 거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오한 다음에는 이제 증오하기 위해서 거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오주의를 아우르되 해오주의부터다 하는 것이 용타가 말하는 해오주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해오주의가 그런 식인 것이구나. 그러면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오려면 그러고 해오주의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거북스러워요. 지금 어디 가서 1시간이라도 참선하고 앉아있고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 판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오주의자는 여기에 버티지를 못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대체로 해오주의 쪽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볼게요. 예. 그 다음 봅시다. 해탈오요입니다. 해탈오요. 이 해탈오요는 개념 정리를 미리서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해오시키기 위해서 사유하다가 내가 정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덕택에 나온 개념이에요. 해탈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5가지 요소,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인수분해를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속에 몇 가지 마음이 움직이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속에 인수분해 하나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치를 생각하는 주체가 이성입니다.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성이야말로 해탈을 만들어내는 5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 다음 요소가 있습니다. 이성의 기능 중에 사유 기능, 이거야말로 뭐예요? 사유, 이것이야말로 무엇이겠어요? 오요 중에 한 축이 되게 됩니다. 사유를 해서 인수분해가 이해가 되고 사유를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성 사유입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내 마음에 이성이 있고 사유가 있으면은 이성과 사유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무엇이 하나 또 요소로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성을 가지고 사유해야 할 대상,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을 경계라고 하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해서 육경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대상이라고 해도 좋고 경계라고 해도 좋고 그냥 노골적으로 육경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경인 그것을 이성이 어때요? 바라다 보면서 사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성 있어야 되겠지요. 사유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사유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지요. 대상 됐죠? 예. 그 다음에 그 대상을 골똘히 경물하다 보면 대학의 팔조목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경물을 딱 하다가 볼 것 같으면은 어때요? 치지 알매 이르게 되어요.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해는 치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성이 사유를 하는데 사유 대상 경계를 사유하게 됩니다. 함으로 해서 이해를 딱 하게 됩니다. 이해를 딱 했을 때 어떠겠어요? 이해를 딱 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별로 모른 듯 했는데 이해를 하고 보니까 폭발을 해요. 안에서 감격을 한다고. 그래서 아하 하고 탄성을 일으키면서 기능을 하는 감성이라는 놈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해를 굉장히 잘합니다. 컴퓨터는 여러분들은 25 곱하기 25 하려면 아마 30초는 걸릴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625 그러고 톡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곧장 탁 떨어져 버린다고. 그런데 625라고 정답은 내놓고도 컴퓨터는 어때요? 그것뿐이요. 그것으로 딱 끝나버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정답 딱 있으면 확 기쁘다 하고 기쁨을 탄성하게 되어 있다고. 기쁨을 탄성하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행복하다, 해탈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감동이라는 느낌, 기쁨이라는 느낌을 일어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뭐라고요? 감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탈 오요를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대상을 사유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유 노력한 정도에 상응해서 어느 타임에 아하! 학문적인 모든 성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고 석가모니의 보리수와의 대각도 딱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내중에 신비주의 같은 불교가 나와가지고 사유 같은 것은 안 해도 도를 통하는 것과 같은 이 얘기들은 내중에 발달되어진 불교의 지파 하나들로 나오게도 됩니다. 이것은 순수 불교라기보다는 이 중국의 신선도 쪽, 도학 쪽, 노자 장자의 아류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런 신비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다분히 노자 장자도 신비주의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노자 장자는 신비주의가 아닌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신비주의가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도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까지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깨끗하게 사유주의였고 이 해오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육조 해능 다음을 이어가면서 신비주의가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비주의가 불교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돼버린 것이 이 중국 한국으로 이어진 선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선불교가 불인문자다, 문자를 세우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신념을 내 걸어 버리니까
불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아, 불교는 그런가 보다 이런다고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어때요? 어떤 의미에서 망쳐놓는 꼴이 돼버린다고요. 얼마나 유감인가 모르죠. 예. 좌우지간 해탈 오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확연하게 고개 끄덕여 버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살이 전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5가지 노름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전부 5가지 노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것이 아니고요. 빨리 지나고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자가 나타나면 5분 내로 득도시키겠다. 이제 이런 말이 또 늘 써왔다 했지요. 그럼 준비된 자가 뭐냐? 이고 등락의 동기가 큰 사람이 준비된 자예요. 고통에서 정말로 벗어나가지고 지고한 행복 쪽으로 나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 이것을 이고 등락의 동기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요 뭐 이고 등락 별 의미 없어요. 뭐 인생이란 거에 괴롭고도 살고 하는 거죠. 뭐 등락이 꼭 필요하답니까? 나 뭐 노프라브럼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굉장한 도인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아주 그 병자 환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어느 수준의 편안함을 살란가 몰라도 그것은 흔해 빠진 매미와 같은 편안함이에요. 예. 그래서 심하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다소 스트레스는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팽팽한 마음으로 이고등락하리라. 보다 더 고통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행복해지리라. 이 마음이 스트레스가 아닌 선까지는 팽팽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고등락의 동기가 적은 사람 데리고는 이것도 저것도 못 해버립니다. 특히 사업 같은 거 하려면 안 돼버려요. 그 사람하고는. 예. 그 사람, 그런 남편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있어요. 죽겠대요. 죽겠어. 자기 남편이. 예? 내가 미국에 나타나니까 큰 스님이야말로 제 남편을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끝내 움직여가지고 이고등락에 눈뜨게 만들어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무량태소가 돼가지고 천연 도인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복잡하게 만들어놨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걸림없는 자유를 정말 살아버리면 좋겠다. 정말 그걸 내가 갈망한다. 이 마음이 큰 자가 바로 준비된 자입니다. 또 준비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느낌의 눈을 좀 뜬 자라야 돼요. 왜? 마지막에 감성의 기능은 뭐예요? 느낌을 느끼게 만들어준 것이 감성인 거예요. 느낌을 느끼게 만들어준 것이 감성이다. 뭐 전해집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느낌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감성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어떠겠어요? 컴퓨터, 기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그냥 움직이고 이루어만 낼 뿐이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너 왜 움직이냐? 난 몰라. 그게 기계예요. 예. 그래서 느낌의 눈을 뜬 자입니다. 느낌의 눈 뜬 자라고 하니까 쉽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1980년도에 이 동사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할 그 무렵에야 느낌의 눈을 떴던 사람입니다. 느낌의 눈을 뜨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느낌의 눈 뜨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작했었어요. 왜? 인생이란 행복인 것인데, 행복이란 느낌인 것인데 느낌을 몰라버리면 어쩌겠어요. 안 돼버리지. 그래서 느낌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 큰 일거리로구나. 그래서 느낌의 눈뜨게 해주려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7년째가 된 것 아닙니까? 느낌의 눈을 뜬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낌의 눈을 뜬 자인가 한번 보세요.
늘 했던 얘기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에 눈을 떴다면 느낌 좋지 않은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에 화내져야 됩니다. 또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딸이나 아들을 딱 접할 때 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따지면 그것은 느낌에 눈 뜬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느낌에 눈 뜬 자냐.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행복할까? 지금 느낌이 좋을까? 관심이 이렇게 가지게 된다고. 느낌에 눈을 뜨지 않게 되면은 그 느낌에 눈을 뜨지 못한 아버지나 어머니 should, must 이러고 나요. 너 이래가지고 너 서울대 어떻게 들어가겠어? 막 이런 식으로 악을 쓴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놈은 서울대생 만들려다가 정신병자 만들어 놔버리는 애비애미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적지 않게 있어버린다고요. 예. 그런 애미애비들 그냥 어떻게 해서 두드러 패서 좀 어디 감옥에 보내는 그런 제도도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예. 예. 자, 느낌에 노는 자,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성이 눈을 뜨고 나오는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감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이 눈을 감고 있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번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모든 불행은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번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 번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서 번뇌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자라야 되고, 그 다음 번뇌가 딱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번뇌라고 하는 것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소상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번뇌를 척결할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번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된다. 와, 아마 준비된 자란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감이 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이 준비가 나는 이 정도에서 50% 넘기가 어렵겠는데 그 사람이 속물이에요. 아까 속물은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지. 상구벌이 하와종생으로만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는 하와종생은 우선 빼놓고 얘기입니다. 하와종생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구벌이만 잘 되면은. 자, 그래서 이것이 준비된 자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이미 그 수없이 들었던 것이고 하지만은 거듭 복습을 하세요. 예. 그리고 거기서 사진 한번 찍어봐요. 딱 찍혀진가. 그래 놓으면 그것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일 필요하다고만 하면서 나한테 야호만 하면 파일 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 더 있네. 해오주의 오요입니다. 아까 말한 이성, 사유, 경계, 이해, 감성, 이 해탈 오요를 아까 내가 얘기해 줬지 않아요. 이 오요가 여러분들 속에 확연해져 버린 자라야 어쩐다고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된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구비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최소한의 인문학입니다. 최소한의 인문학 제법 많네. 최소한의 인문학적인 소양이 너무 없게 소설 하나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사람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문학, 철학개론 한 번 정도는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독서를 좀 해서 내 의식이 조금 무식면은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최소한의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면 전부 다 동사섭 5박 6일 프로그램이 최소한의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인문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묻는다고 하면 딱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라고요? 동사섭 5박 6일짜리를 해버리면 돼요.
동사섭 5박 6일짜리를 딱 했다 하게 되면은 어떠겠어요? 그 사람은 최소한의 인문학을 손에 쥐었다. 이것은요, 최소한의 인문학이라고 이름만 최소라고 해놨지 5박 6일을 소화해냈다 하게 되면은 행복해탈 완료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섭을 안 했다고 한다면 하세요. 37년간을 연구 개발해왔던 거예요. 또 연구만 하고 내놨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쨌겠어요. 바로 수련생이 마루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루타들을 통해서 검증을 충분히 해버린 것이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과정 한번 끝나고 소감들 나왔다 하면은 저 소감으로 봐서는 저 사람은 이제 징징은 끝났겠네 한 사람이 수없이 나와버립니다. 뭐 징징 알아요? 징징 알아? 나 이뻐해. 아빠 나 왜 아빠는 나 안 사랑해줘? 그게 징징이에요. 엄마 나 용돈 좀 줘야지 어째서 안 줘? 이런 것이 징징이라고. 그래서 그 징징은 끝내고 살아야 되는 법이라고. 그런데 이 최소한의 인문학인 동사섭 5박 6일짜리 한 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했다면 확실한 결심만은 하게 될 겁니다. 아하, 나는 영원히 징징되지 않을 것 같구나. 딱 이러고 수련장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깨달음 학당의 공부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중대한 것을 놓치고 있었네. 지금 주제가 나오니까 좌종 가지고 가봐요. 좌종 밖에. 좌종이 아직 타임이 넘지는 않았네요. 예. 자, 여기다 놓고 예. 이 강의를 하다가 좌정이 필요할 겁니다. 예. 깨달음 학당,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때 교양 강좌를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상식, 많은 그 지식 소양을 좀 길러야 되겠다 한 사람은 오지를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차라리 책을 사서 독서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요, 요새 인터넷에 인문학 강좌가 수없이 있어 버려서 천국과 같은, 인문학 차원에서는 천국입니다. 이 인터넷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알기 위해서 여기는 오지 마시라고. 여기는 거의 더 알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복습만 잘해도 행복해탈하기 때문에 복습에다가 알파 조금만 보태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복해탈을 돕자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학당의 공부 주제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도 거듭 이야기했겠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딱 주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자체가 공부인 거예요. 예. 자, 깨달음 학당 공부 주제 아예 1번이자 전부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즉행, 즉탈이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즉행, 즉탈이라는 말이 생소할 거예요. 간단해요. 즉행, 그 말은 즉은 바로 그 말입니다. 즉은 바로. 행복이에요. 바로 행복해버려라 그래요. 내일쯤 행복할란다 라고 했더니 오늘 밤에 자다가 못 일어나 버릴 수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행복 못하고 죽게 되면 얼마나 유감이에요. 지금 바로 행복해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것이 즉행입니다. 예. 즉행. 그 다음에 즉탈은 무엇이겠어요? 즉탈. 탈은 해탈이란 말이에요. 해탈은 뭐예요? Here and now에 탁 트인 걸림없는 자유가 해탈입니다. 그래서 즉탈도 뜻이 뭐예요? 바로 해탈해버려라. 이것도 나 지금부터 참선해가지고 한 3년 노력하다가 나 해탈을 해야 되겠어. 이런 것이 정오주의자들입니다. 나는 그 정오주의자로 한 세월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오주의라서 빠져 살면서
절절하게 정의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고 내중에 석가모니 공부를 제대로 하고 보니까 석가모니가 정의주의자가 아니었더라고. 그리고 우리 공부 방편이 보리 방편문 자체가 정의주의가 아니라 해오주의가 선행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즉행즉탈입니다. 바로 행복해져 버리고 바로 해탈해져 버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금 여기에 오셔서 지금 바로 행복해져 버리시고 지금 바로 해탈해져 버리자 이거예요. 준비됐어요? 예, 뭐 준비하고 말고도 사실은 할 것 없습니다만 조금 준비 정신은 괜찮합니다. 예. 즉행즉탈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학당의 공부는 뭐예요? 즉행즉탈이 일단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2번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문학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사섭 수련장에 가서 5박 6일 동안 수련을 해버리면 너무 좋고 그 수련을 한 번 더 해버리면 더 좋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동사섭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것을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4번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입니다. 4번은 한 번부터니까 동사섭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좀 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 이전에 우선 자기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인문학으로 동사섭 5박 6일짜리 일반 과정입니다. 중국 과정, 고급 과정은 일반 과정을 심화하는 심화학습에 불과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번이면 전부인데 2번을 보태지면 상당히 더 괜찮하고 3번이 보태지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이 사고가 제대로 길들여져서 살아오기가 어려워요. 바르지 않는 소리를 짓거려댄 책을 읽어버렸다 할지 그러면 그 책이 진리처럼 여겨져 가지고 사견이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견이 삿된 견해가 그런 삿된 견해를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삿된 견해일까요? 간단해요.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것은 아닐 것 같아 이러면 돼버립니다. 본인이 바로 알아요. 그리고 또 선배들이 살짝 힌트를 줍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아니잖아. 이것이 옳지 않겠어? 이런 식의 과정을 밟아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돼요? 바른 견해를 정립해야 돼요. 바른 견해 잘잘하는 8만대장경에는 그 견해가 84,000가지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84,000가지 되는 좋은 견해들 다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108가지 정도, 한 100여 가지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이 정도 견해만이라도 바로 하고 살아보세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8 정견이란 말은 신념이란 말이고 견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정립하는 것을 이 깨달음 학당 공부의 세 번째 주제로 하겠다. 그런데 99% 의미로 1번이 99%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기타가 있을 수도 있지요. 이 부분은 내가 꼭 특강을 해서 꼭 전달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가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는 내가 특강도 또 해야지요. 예. 이것이 깨달음 학당의 공부 주제입니다. 이제 공부 주제 공부는 더 안 해도 될 정도로 또 한번 복습하니까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 됩니까? 예. 그래 놓고 또 여기에 잘잘한 거 뭐 써진 거 있습니다. 이것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죠? 자, 예? 읽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 예. 읽을 필요 없지만은 내가 읽어 드릴게.
깨달음 학당에 있는 학인들의 일상생활이 이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즉행즉탈을 위해서 두 가지 산책을 하세요. 두 가지 산책. 산책은 두 가지요. 하나는 자등산책, 하나는 법등산책입니다. 자등산책이란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어떠하고 뭐 이러겠지요. 법등산책이란 건 자등은 내 스스로 그냥 명상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명상해서 행복해져 버리고 해탈해져 버리는 겁니다. 법등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던 것이 내게 완전 소화돼서 내 것이 되어버리면은 이제 법등이 사라져버리고 자등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등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있어서 무유정법이 확실해져 버렸으면은 금강경의 무유정법의 뜻을 모를 때는 무유정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법등이 됩니다. 가르침 체계가 여러분들을 위한 가르침 체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 가르침 체계가 되는데 여러분이 소화해 가지고 확연해져 버렸어. 그러게 되면은 어때요? 확연해졌으면 이제 여러분들 피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자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울 필요 없이 스스로 자등 역할만 해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고, 배워서 배운 것을 소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등 수준은 이렇게 높아져 버린 겁니다. 무유정법이 확실히 소화가 되어 버렸다 하면 아예 그냥 슈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등 산책과 법등 산책을 하라고요. 이때 법등 산책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를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법등 산책이에요. 2번 자등 산책으로 꼭 선행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확보된 자유를 확인하라고 해요. 내가 이미 자유 속에 있구나, 이미 내게 확보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이 한정없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 예를 들었죠? 여러분들 여기 올 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왔어요? 스스로 왔어요? 스스로 왔지요? 그것이 스스로 왔으니 이미 여기에 오신 것은 확보된 자유라고 해요. 여러분들 숨 쉴 때 자연스럽게 그냥 쉬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허락받고 쉬어요? 숨 쉬는 것도 이미 확보된 자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어때요? 허락 받아요? 안 받아요? 허락 안 받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유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 식으로 확보된 자유가 한정없이 많아서 아이고 내가 뭐 공부 자유 했는데 이미 갖춰져 있는 자유가 한정없이 많네 하는 자각에 이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확보된 자유만으로 놀라울 만큼 많아버립니다. 밀고 나가면은 99%, 99.99%로 마구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유만으로. 센서가 있고 이 도학적인 영성적인 센서가 있는 사람은 확보된 자유 차원에서 도를 다 통해버릴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러한 존재를 독각성이라고 합니다. 극히 희귀하게 아무 의지하는 바 없이 스스로 도를 완전히 통해버린 독각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끝내 성자들의 지침을 손에 쥐어야 좋지요. 예. 다음 자등화된 법등을 사유명상하라고 해요. 법등이 소화가 되버렸다 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것은 이미 자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자등화된 법등인 자등인 거이죠. 이것을 사유하고 명상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자등과 법등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자등만으로 오케이요. 이것도 중도로서는 좀 아닌 거예요. 예, 어쩌면 좋겠어요. 자등 중심으로 일단 살고 경전에 스승의 말씀에 살짝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의 조합니다.
법등과 자등의 조화입니다. 예. 법등의 자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었다. 경전 말씀을 내가 듣는다. 예, 10분 쉬라고 사인이 왔습니다. 법등 자세 경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독서라면은 경청적인 자세로 숙독을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정독식이 좋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허심이 있고 경청, 허심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경청적인 자세로 법을 받아들여라고 해요. 그리고 경청이 된 것은 관행을 해라고 합니다. 관행을 해라. 그래서 끝내 무엇이에요? 자등, 끝내 자등이 회기처요, 수렴처예요. 여러분들이 성자들을 가르침으로 환히 익혀서 자기가 딱 되어버렸다면 어떠겠어요? 이제 성자가 필요 없는 자등만으로 충분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등이야말로 궁극의 회기처요, 수렴처라고. 예. 그러니까 법등은 끝내 무엇이겠어요? 자등을 위한 시녀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나의 시녀, 우리 중생들의 시녀예요. 우리 중생들의 행복 해탈을 위해서 필요한 교과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안내자일 뿐입니다. 산책 반복, 천재란 반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책을 반복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은 나날이 높은 도 쪽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즉행 즉탈을 공부하자고요. 이거의 우리 공부 99%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즉행 즉탈 들어가자고요. 준비됐어요? 예. 바로 지금 행복 해탈 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행복 해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산책이 전부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이에요. 하나, 둘,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전부다. 하나는 자등이요, 하나는 법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등이 깨어나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편리해져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색할 필요가 없이 세상이 너무 편리해져 버려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등이 비실비실하게 죽어 있습니다. 자등이 죽어 있는 이 사태를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진즉 내다봤어요. 사색하지 않는 과보를 톡톡히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오주의에서 만일에 이 자등을 일깨워내지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오주의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 믿음으로 접근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기뻐하는 정도의 공부. 또 말로는 정오주의 언제나 하리라, 언제까지는 내가 수도에서 해가리라 하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해가는 정도라고요. 자등을 일깨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등, 요 자등이 결국은 결론이고 수렴초고 회기초고 자등이 바로 부처요, 불성인 거예요. 자기의 이성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양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일깨워서 이놈이 무엇을 하느냐? 즉행 즉탈을 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까지 마음 공부를 했든 안 했든 평소에 정신 차리면서 자기의 행복을 관리하곤 했을 것입니다. 뭐 안 했기도 했을 것이고. 예. 내가 종을 때리면은 이 종소리가 잘 듣고 있으면 한 1분가 돼요. 이것이 1분.
그런데 거기서는 한 10초로나 끝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딱 때려놓고 1분 정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등, 여러분들 속의 부처, 여러분 속의 불성, 이성, 양심, 그 자등을 가지고 자기의 상태를, 자등은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겠어요?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어요? 행복해지기를 다만 바라죠. 그러면 지금 행복해버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등이 눈을 번쩍 뜨고서 1분 안에 자기의 상태를 최고의 행복 상태로 끌어올려 버리라고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아주 시시한 예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자기는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그 딸 하나만 떠올리면 고명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고명딸. 고명딸만 떠올리면 그냥 행복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나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쨌겠어요? 아이고 이해는 된다마는 좀 그렇다 그랬어. 예. 여러분들 고명딸 있고 고명아들, 아들도 고명이라고 붙인가 모르겠는데 그거 떠올리면서 행복해져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조금 예금되어 있어. 그 돈만 생각만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라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최고 상태로 행복으로 지금 끌어올려라 거예요.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분 좋은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려라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것이 자등을 통한 행복의 길이에요. 행복 해탈의 길이에요. 알았지요? 그래 가지고 어쩐다고 1분 후에 사진을 쫙 마음 사진을 천국 수준을 찍겠다고 해요. 찍어서 여기에다 그냥 쫙 점수 매겨서 걸어놔 버릴게. 예? 예, 21세기 끄트머리 22세기 정도 되려고 할 때는 그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 사진을 찍어서 걸어놔 버리는 세상이 오게 된다고. 그때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놓으라고. 그때 그 사태가 됐는데 찍으면 시커멓게 나오고 찍으면 시커멓게 나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나는 21세기까지 안 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죽었다가 바로 태어나면 바로 그 21세기요 22세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을 차려놓으라고. 그래서 나는 그저 행복 해탈 한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착착착착착착착 행복 해탈 이렇게 돼버리자고. 알았어요? 법회 때마다 행복의 극점에 올라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극점에 지금 올라가십시오. 자등을 통해서입니다. 법등을 통해서는 이따가 나하고 또 하고요. 예. 시간이 너무 길다 여겨진 사람은 2번, 3번 천국 만들면 되지요. 막 거듭 천국을 만드십시오. 거듭 니르바나를 창출하시라고. 자,
이 정도로 하고 자기의 명상 상태를 돌아봅시다. 무엇인가 내 나름으로는 나의 행복해탈 상태를 상당히 고양시켰다 하는 상태가 아마 대체로일 거예요. 그런데 특수하게는 평소에 마음 공부를 별로 안 해보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는 먹먹한데 안 된대 막 이런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건 당연해요. 이런 쪽으로 공부를 안 했으면 그래지는 것이니까 그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과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니까 이제 미래 지금부터 10분 후 1초부터 미래입니다. 미래 잘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등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행복에 져버렸습니다 하고 나누어 보시라고. 나누어 보신단 말 아세요? 표현을 해서 옆에 도반들 전생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앉아 계십니다. 전생의 어머니 아버지이시니까 악수를 딱 하고 전생의 내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방금 나는 이렇게 나의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누시라고. 알았죠? 예, 5분 내로 싹 나눠버립시다. 뭐 긴 시간 너무 하지 말고 5분 내로 나눠버려요. 예, 2분 30초 정도로 이 얘기를 해서 나눠버립시다. 자, 좌우양우. 예, 전생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악수하고. 예, 파트너가 없는 사람 파트너 찾아가요. 아니 세영 스님, 코나님은 그 미국에서 뉴욕 친구, 얼른 파트너 찾아. 네. 아이고 신기하네. 어째서
이상하네. 어떻게 됐지? 이것이? 이것인데. 이상해요. 인치가 돼. 자, 봅시다. 어때요? 시간이 부족하지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참 갈등이에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좋은데 또 진도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여러분들 시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예. 어때요? 뭐 표현도 해보고 다른 분 것 들어보고 하니까 좀 유익합니까? 예, 예. 표현의 중요함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표현의 중요함을 알아요? 왜 중요해요, 표현이? 예, 뭐 여차고 저차고 뭐 그러지겠죠? 예. 표현이 중요한 1번이 뭐인 줄 아세요?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시원해져 버립니다. 정화가 돼요. 표현을 함으로 해서 내 속에 세상으로 나갈 메시지가 있는데 나가지 않고 있게 되면은 하나의 짐이 되는 겁니다. 시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딱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시원해지면서 정화가 됩니다. 특히 감정 표현, 느낌 표현은 더 그래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은 감정 표현 같은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표현을 왜 해야 되느냐?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소통할 때 어떠겠어요?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어떻습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곧 그건 잠재전쟁이에요. 소통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불언관 너하고 나 사이는 이제 싸우게 될 것이다가 되는 거라고요. 잠재전쟁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 평화를 가져와요. 또 나누면 왜 좋겠어요? 평화 정도에서 끝나지를 않고 나누어진 정도만큼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온 법계는 우주는 그냥 한 유기체인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한 생명인 거라고 원래가. 그런데 인간의 미망으로 어리석음으로 해서 떨어진 것처럼 여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것처럼 살면서 싸우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눈다고 하는 것, 표현을 해서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공덕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쩐다고요? 소통이 됨으로 해서 관계가 평화가 됩니다. 나아가서는 결국은 에센스로 돌아가요. 에센스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하려고 할 때 나는 표현이 안 돼 이러지를 마시라고. 표현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만큼 늘 해버릇해야 돼요. 표현하는 방법은 명료할수록 좋습니다. 내 뜻과 감정을 명료하게 표현한다고요. 명료가 좋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할수록 좋아요. 너줄하게 좀 짧게 해도 될 얘기를 너무 너줄하게 길게 하고 있으면 그것은 표현의 요령부득이에요. 그래서 명료, 간단 아예 개념을 세 개를 유념해 놓으십시오. 방법은 세 가지다. 명료하게 하라. 간단하게 하라. 그 다음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 적절은 중도입니다. 표현 중도. 그 상황에 적절한 표현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을 가진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될 텐데 하려면은 방법론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복습. 자, 명료, 간단, 적절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명료, 간단, 적절한 표현을 계속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화도 되고 정화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메시지 내 속에 있는 메시지가 표현하기 이전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해버림으로 인해서 명료해 내 속에서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화 내지 명료가 막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요. 예, 좋습니다. 거듭 그래서 표현학습의 유념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를 빕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진도 좀 나갑니다. 자, 즉행 즉탈입니다. 그래서 자등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행복 수위를 해탈 수위를 4배를 높였을 거예요. 멍하니 있을 때는 굉장히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쫙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행복 수위, 해탈 수위는 마구 달라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프랙티스입니다. 방법론 알았다 하면은 방법론대로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등 수준이 법등을 통해서 이제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법등이 요청되어지게 됩니다. 저 법등입니다. 법은 어때요? 법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가 있습니다. 법은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어때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밖에 있는 법을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그 법이 내게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완전히 고개 끄덕여진다면은 그 법은 이미 무엇이라고요? 법이 아니고 자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 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법등 차원으로 지금 가봅시다. 자, 법등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사섭에서의 저 법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고 많습니다. 불경 전체를 통해서 저 법이 84,000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또 기독교 바이블 속에는 법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그렇게 많습니다. 사서삼경의 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넘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법을 어찌해야 돼요? 어떻게 그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용타 스님을 통해서 불교적인 법 내지는 동사섭적인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보면 일단 됩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동사섭적인 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동사섭적인 법은요, 무엇을 위한 법이어요? 즉행, 즉타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면은 동사섭 경험자들은 대강 바로 짐작을 할 것입니다. 아, 동사섭 법은 이런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 어디 동사섭 수련 경험을 5박 6일 이상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자, 예, 상당한 숫자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동사섭 법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 즉행 즉타를 위한 동사섭 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탁 하고 답이 확 떠올라요, 안 올라요? 삼봉님 떠올라요, 안 떠올려? 좀 안 떠올라가십니까? 떠오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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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님한테 나 얘기 들었는데 또 이제 동사섭 복습하러 오신다고 들었어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동사섭 법은 동사섭의 수행체계라고 수심체계라고 해가지고 딱 기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의 돈망, 4개의 조바람일, 그리고 세바람일, 주바람일, 조바람일, 세바람일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람일이 4개가 있고 주바람일은 1개가 있고 세바람일은 무한수로 있어요. 무한수로. 숨 쉬는 것도 세바람일입니다. 바람일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기쁨의 상태로 건너가는 방법론, 그것이 바람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바람일 하나, 조바람일 4개, 그 다음에 세바람일이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조바람일 4개는 중국 과정에서 냄새날 정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조바람일 4개는. 그리고 동사섭에서 도를 통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돈망파지를 위해서 고국과정 4박 5일을 통해서 고국과정을 하게 됩니다. 고국과정 준비된 자는 5분 내로 득도시킨다고 해놓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4박 5일을 수련을 시키고도 아직 돈망파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건이 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된 자가 보통 상태가 아닐 것 같더라고. 예, 여기 우리 자비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막 웃었상만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고. 바로 우리 자비님이 그 사람이에요. 나 4박 5일 고급과정 한 번 했죠? 예? 혹시 2번, 3번 했는가?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고급과정을 10번 했는데 아직 못 통한 사람도 있어 버려요. 그래서 그건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해서 10번을 하고도 안 되냐, 이거. 예. 좌우지간 준비된 자는 5분이면 됩니다. 너무도 간단. 여러분들이 그리고 돈망을 파지했다 하게 되면 정말 5분짜리네. 그래집니다. 파지하기 전에는 혹시 이렇게 꼬여가지고 통과가 안 돼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준비된 자라고 보고 내가 5분 내로 득도를 시킬 테니까 지금 도전을 하세요. 좋죠? 예. 자, 석가모니는 어쩌고 있겠어요? 석가모니는 어쩌고 있겠냐고. 석가모니 본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됩니다. 5분 내로 그대로 받아버리자고. 자, 석가모니는 어쩌고 있겠어? 석가모니가 이 자리에 어디인가 앉아 계신다고 하면 어쩌고 있겠냐고. 석가모니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그냥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쉬워. 그냥 있기가. 그런데 돈망을 파지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있어 보세요. 그러고 하면은 그냥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냥 있는다의 개념도 잘 몰라. 개념을 가르쳐 줘도 또 안 돼. 이상하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그냥 숨 쉬고 있는 것이 제일 쉬울 것 아니에요. 제일 쉬운 그것이 안 되니 그게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자 이제 돈망
고급 과정을 지금 바로 들어가 보자 그예요. 여러분들 내가 고급 과정 바로 시켜버리자 그러고 지금 내가 나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연 따라서 수련회 또 오기로 하고, 일단 나 수련회 갈 필요도 없이 일단 통하고 봐야 되겠다. 통해놓고 수련 가자 그러라고요. 그러게 되면 거기가 그냥 복수하면 너무 좋지 않아. 야, 지금 수련회 갈 필요 없이 지금 통합니다. 야, 준비된 자 여러분들 5분 내로 듭시다. 자, 그냥 있으세요. 그냥. 자, 그냥 있는다. 그냥 있는다가 돈망파지 방법론 1호입니다. 3호가 있는데 1호예요. 1호가 확실해져 버리면 2호, 3호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냥 있는다. 그냥 있어 버리면 거의 도통이다 그예요. 야, 그냥 있는다. 그냥 있어 보세요. 무엇을 그냥 있는다? 어떻게 있는 것을 그냥 있는다는 거라고 할까? 막 이래지지요. 예, 뭐 그래질 것 같아요. 이해가 돼야요. 예. 좌우지간 여러분들 차원에서 생각해 보건대 그냥 있음이란 이런 것일 것 같다 해 가면서 그냥 임재하심에 그냥 있음에 도전해 보시라고. 자, 그냥 있는다. 돈망파지한 사람이 지금 44명입니다. 44명 중에서 43번째나 2번째를 통했던 사람이 한뜨님 여기 있는가? 한뜨? 밖에 가 있구나. 우리 한뜨님이 42번째인가 3번째인가에 돈망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뜨님이 여기 특수과정 고급과정 특수과정을 어제 그제 그제에서 3일간 하거든요. 여기서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특수과정에 한뜨님이 출석률이 높지요. 거의 결석 없이 늘 오지요. 그런데 그냥 있는다 이래 놓으니까 그냥 있는다가 무엇을 의미하지? 거기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국어 선생님이니까 더 고민했는가도 모르겠어. 그냥 있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해결을 하는데 몇 개월을 걸려버렸대요. 그냥 있는다의 의미를 확연하게 잡는데 몇 개월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순간 의아한 감이 들다가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었어요. 그냥 있는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있는다. 여러분들은 뭐 안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손톱깎이로 손톱 안 깎았죠? 그냥 있었죠? 예, 그럼 상당히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행동을 안 하고 있기는 쉽지.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여야 그냥 있는 거라고. 어디 고명 딸 생각을 그냥 있느라고 하는데 자꾸 딸 생각이 계속 나. 딸이 막 보고 싶어. 마누라가 보고 싶어. 이 사람은 그냥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있으려면은 생각을 안 해야 돼. 생각했다면 그것, 생각의 대상이 있지 않아. 그것이 있어버리면 그냥 있음이 아니에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쉬워지지요. 그냥 있음 개념이 더 잡혀가지요. 야, 그런 식으로 그냥 있음에 접근하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예요. 다시 말해서 쉬운 표현으로 무심이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심도인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심도입니다. 자, 그냥 있는다. 자, 그냥 있는다 할 때 그냥 있어 본다.
그냥 있음이란 뭐라고? 무심히 있는다. 생각하지 않고. 접근이 될 것 같습니까? 조짐이 곧 될 것도 같네요. 막 그래집니까? 예. 내가 여기에 상응하는 굉장히 좋은 비유법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육창이론이라고 하는 부처님 법문인데요. 육창이론. 육창은 방이 있는데 창이 6개가 있어요. 원숭이 보고 방 가운데 가만히 있어봐. 그랬어. 야, 원숭아, 너 방 가운데 그냥 있어. 그냥 있으면 시작. 그냥 있어. 예, 그 원숭이가 여기 있었어. 그런데 좀이 쑤셔가지고 이 원숭이가 6개 문으로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6가지 창을 왔다 갔다. 그래 주인이 나타난 것 같으면 이러다가 주인이 어느 것 같으면 왔다. 도무지 그냥 있지를 못하는 육창이론. 한 원숭이가 육창을 나들이를 안 할 수 없이 육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한 원숭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창이론과 같은 조잡스러운 존재다는 뜻을 부처님은 지금 법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창 이론에서 원숭이가 되지 말고 원숭이가 조금 숨 쉬고 그냥 가운데 일하고 있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은 무엇이겠어요? 안입이 설신이가 창입니다. 눈이 창이고 귀가 창이고 코가 창이고 혀가 창이고 몸이 창이고 이 생각이 창이에요. 그래서 육창 일원할 때 육창은 육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막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막 그냥 냄새 맡고 무엇을 그냥 감촉하고 맛보고 막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일 복잡한 것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냥 있음이 됩니까? 그냥 있음이 상당히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냥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음, 그냥 있음 네 자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써봐요. 그냥 있음 써보십시오. 그냥 있음. 그냥 써봐요. 그냥 한번.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 쓸람자 그러지 말고 그냥 써봐. 예, 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있음이 딱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로구나. 이 상태네. 그냥 있음 이 상태네. 그냥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있을 때는 여기 깨어 있는 거라고. 깨어 있음. 요새 막 지금은 조금 덜 그런 것보다도 깨어 있음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영성가에 깨어 있음. 그놈 그 깨어 있음이라는 소리를 하도 함부로도 썼었길래 내가 깨어 있음에 대한 글을 써버렸어요. 깨어 있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 정도 될 때 깨어 있다라고 해라. 이라고 그 마음 알기 다르게 나누게다가 글을 써버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냥 있음이 확실히 된 것 같으면은 마음속으로 알 거예요. 회심의 미소가 지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과거에 분주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도 그냥 있지를 못하고 살았구나. 그것은 인생도 뭣도 아니어서 완전히 원숭이 육창이론이었어.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가 지어지면서 안으로 딱 고요해진 어떤 의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고요해진 그 의식을 불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음을 경험한단 말은 불성을 딱 경험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불성의 개념은 또 달리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불성입니다. 됐죠? 옳지. 오늘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연습해가지고 다음에는 딱 짱! 하고 우리 큰 스님한테 보여줘버렸다 막 그런 마음도 들지요. 그런 정도 마음이 들어야지. 그래야 공부인이지. 예. 그 다음
세 가지가 있어요. 3단계입니다. 또 내자입니다. 아공법공 그려봐요. 아공법공. 예, 아공법공. 예, 아공법공도 써봐요. 내자입니다. 그것도 아공법공. 자, 아공법공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아는 뭐예요? 나. 내가 공이다 내지 공하다 합니다. 내가 공하다. 공하다라고 해도 괜찮고 공이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나 굳이 계속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공이다보다는 공하다가 더 좋습니다. 예.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공하다로 보나 이다로 보나 결과는 집착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좋죠. 예. 자, 두 번째가 뭐라고? 아공법공. 이제 아공법공 하면서 아가 공해져 버리고 법이 공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해 버리면 돼야. 그러면은 제2관을 뚫는 거예요.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하다 그러면 아는 이쪽이고 법은 내 대상이 되는 우주 전부가 법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하기 때문에 천하가 탱 비어서 없다 그 말이에요. 천하가 탱 비어서 없다가 수긍됩니까 안 됩니까? 요새 이 시대에는 너무도 쉬워요. 그것 알기가. 왜냐하면은 물리학 공부 조금만 해버리면은 쉬워져 버려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에 들리는 그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이란 말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없냐 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쉽다고. 물리학 공부 조금 해버린 사람은 쉬워. 물리학 공부 어떻게 여러분들 했습니까? 물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뉴턴 물리학 말고 입자 물리학 쪽으로 가보라고. 그럼 어때요? 이 물질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최소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는 아마 현미경으로 보면 분자 정도의 최소 단위 물질은 현미경 몇 배짜리 현미경을 보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분자라고 하는 놈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그 분자가 물질성을 포기하고 더 들어가 버리는 것이 원자예요. 원자입니다. 원자. 그러면 원자는 어때요? 이제 보통 현미경으로는 해결이 안 돼 버린다고.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와야 이제 해결하려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상상으로 접근을 우리들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험실이 없습니다. 기기가 없습니다. 비싼 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수한테 가서 당신 연구실에서 나 그것 좀 보겠으면 쓰겠다 이랬으면 그거 복입니다. 나는 그 포항에 그 법문하러 갔는데 포항 제철에서 법문을 해주라 해서 법문하러 갔더니 법문하러 오신 그 강사를 위한 대접이 딱 그 시스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오셔서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있느냐? 그래서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볼 수 있냐? 내가 전자현미경하고 물질을 볼 수도 있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본 일이 있었다고요. 그건 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만 내가 현미경 노름을 했었는데 실제로 딱 봐버렸다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탱 비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는데 일단 입자 물리학이 좋다는 얘기예요. 소립자로 가면 더 좋고. 그래서 물질의 최소 단위 분자 그러라고요. 분자를 더 쪼개버렸다 하게 되면 뭐라고? 원자예요. 원자입니다. 원래 원자라고 하는 단어는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양반이 최초로 썼어요. 예. 최초로 더 쪼갤 수 없는 절대적인 최소 단위를
이름하여 원자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데모크리토스가 썼던 그 원자 개념이 아주 유행을 물리학계에 해 가지고 원자 했지요. 그런데 그 원자가 다시 쪼개져서 볼 수 있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원자를 쪼개보는 사태를 벌였던 그 친구는 이 노벨상을 받아버리죠. 그래 가지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리고 핵은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다 이렇게 쪼개서 딱 봐버렸다고요. 거기까지 오는데 두 사람은 노벨 평화상자가 나옵니다. 그 물질 분석에서 보는 단계에서. 자, 그렇다면은 분자권에 갔다고 하더라도 물질성을 거의 확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물질이 있다고 하니까 됐는데 원자로 가면은 물질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대 정말 공한 세상이 돼버린 거라고. 그런데 핵이다, 전자다, 양성자다, 중성자다, 그 다음에 쿼크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또 쿼크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등등등 무슨 개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립자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소립자란 말은 적은 입자가 아니라 너무도 단순한 가장 에센셜한 입자다 이런 뜻입니다. 소립자는. 그 에센셜한 그 아주 적은 그 입자라는 놈이 입자, 야야 너 입자 너 있어 없어? 그러면 있어요. 그러다가 있어? 그럼 없는데요? 없어. 그래요. 아니 없다고 없어. 딱 본게 또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그 소립자라고 하는 놈이 어때요? 없음과 있음을 교호해 버려요. 그런데 그 교호가 지 스스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측자의 컨디션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것을 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래버렸단 말이냐 하는 생각을 만들어낸다고요. 아니 정말로 석가모니가 이미 석가모니 시대에 소립자를 석가모니는 봐버렸단 말이냐. 보니까 이놈의 것이 어떻게 보면 게 색인데 어떻게 보면 공이고 아니 영락없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보면은 석가모니가 꼭 그 봐버리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 석가모니 그거 봤을 것 같지 않아. 우연의 일치가 돼가지고 해운화가 돼. 석가모니가 해운화였지. 뭔 그 시대 석가모니가 뭔 귀신 눈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보일 것이요? 보일 수가 없지. 그래서 도인들은 높은 경지에 있는 도우 경지에서는 그 원리가 확 보여버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물질, 아예 존재하는 것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궁극적인 때까지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언어화 시켜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 아공법공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없는 것을 놓고 있다라고 하고 좋다라고 하고 쉽다라고 하고 싸우고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옳아요? 안 옳아요? 없는 것을 놓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얼마나 쏟고 있는 일 아니에요? 아니요, 탱 비었어요. 이거 그냥 소립자야, 쿼크야. 분자 원자만 가도 안 보이고 없는 판인데, 예? 뭐 전자 찾고 양성자, 뭐 중성자 찾고 쿼크 찾고 뭐 찾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물질 세계인데 거기 가버리면 도저히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있다 갈 수도 있고 없다 갈 수도 있는 그 세계인데 그것을 우리들은 딱 있다 이렇게 살고 있고 너무 좋다 이러고 살고 있고 갖고 싶다 이러고 살고 있으니 이 중생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적당히 있다 하고 적당히 좋다 하고 평화롭게라도 살면은 이쁘게 봐주겠는데 있다 좋다 싶다 짱짱 하면서 막 전쟁까지 일으키고 있으니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이 인간들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 때는 사세요. 사시되 집착할 단서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걸림없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것 하고 사시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살아. 하고 살되 어떻게 살면 돼요?
없는 줄 알고 없으니 집착할 거리는 확실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고 사시라고. 그러면은 죄를 좀 면할 수가 있어. 태형을 면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태형감이에요. 태형감. 용 살 수가 없어. 이 인간이라고 하는 꼬락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다가 온전해져 버리면 그냥 있음으로 해서 우주적인 평화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다가 온전한 사람에는 굳이 아공법공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있는다가 될 때 그것이 완벽해요. 그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그냥 있는 이 깨어있는 이 의식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또 한 축은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해서 이 우주에 존재한다라고 여길만 하는 것은 없다. 실체시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치까지 확연히 알아버리게 되면은 어떠겠어요? 그냥 있는다가 얼마나 더 온전해져 버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있음, 아공, 법공 이것이 돈망 3관의 1관, 2관입니다. 세 번째, 느낌 수용이에요. 느낌 수용. 느낌 수용이란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은 느낌은 항상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느낌 안 좋지요? 예.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감기가 딱 걸렸습니다. 예. 감기가 딱 걸렸어. 느낌이 안 좋아. 감기가 콜록콜록해. 느낌이 안 좋아. 이 쌍놈 감기 막 이러고 있으려 해. 그런데 그냥 깨어있음도 괜찮하고 아공 법공도 제법 했는데 무엇인가 하나 무너지니까 막 그냥 감기야 뭐야 막 치치가 그냥 너무너무 안 좋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공 법공까지 하고 그냥 깨어있음까지 됐는데 이놈 감기 하나를 못 이기고 감기한테 져가지고 줄뚱살뚱 하고 있으면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석가모니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석가모니가 허리 아프다고 아니 아파 죽겠다 이상한 것이 왜 아픈가 모르겠다 이런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기 어렵지. 그런데 석가모니는 어떠냐 그러면은 그냥 깨어있음 100점짜리예요. 석가모니는. 그이는. 예.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자라면은 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천하가 공안조를 환히 알아서 아무 걸릴 것이 없음을 집착할 거리가 없음을 확연히 알고 있어버려. 그래서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자유로워. 그런데 감기가 와버렸어. 예? 콜록콜록하고 와버렸어. 예. 그럼 그때 그 성자는 어쩔 것 같아요? 어쩔 것 같아? 이 상놈의 감기 왜 왔을까?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성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픔을 관조해버려요. 관조. 그냥 내가 이런 몸에 열이 좀 있네? 이렇게 그냥 관조한다고. 열이 왜 왔을까? 내가 어저께 냉수에다가 너무 장난을 많이 쳤는데 감기가 걸려서 그래. 어제 내가 냉수 장난하고 지냈던 것이 원인이야. 그 원인이 있었으니 감기 와서 콜록콜록하고 열이 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함부로 살아가지고 일어난 이것을 아니라고 내가 부정하고 싫어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가모니가 되고 싶으면 이 세 가지만 해버려. 그냥 있는다가 딱 된다? 그냥 있음. 아공, 법공에서 천하가 소립자요. 천하가 에너지요. 예? 소립자의 아이덴티티가 뭐인 줄 아십니까? 입자이자 에너지라고요.
여러분들이 소립자한테 한번 속삭이면서 물어봐요. 너 입자냐? 에너지냐? 그러면은 나 입자예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지금 또 에너지네요. 조금 있다. 다시 입자네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립자란 있음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없음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째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소립자한테 걸려가지고 징징댈 수는 없지 않냐? 에너지한테 걸려가지고 징징댈 수는 없지 않냐? 그러고 평화로움을 살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정리를 하십시다. 법등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 아예 고급 과정에서 하실 일은 돈망삼관이 전부다라고 하시라고요. 그 돈망삼관은 불교 전부입니다. 아공, 법공은 영기철학이자 영기철학을 용수보살이 팔불중도로 크게 편집을 해버렸던 것이 그 중간사상이고 공철학입니다. 그리고 세친이 깨어있은 부분을 살려냈어요. 세친이라고 하는 제2의 용수라고 볼 수 있는 세친이 의식세계의 이 깨어있음, 이 의식을 확보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성실성이다. 원만한 참다운 모습이다 해서 원성실성을 유식축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식축과 존재철학인 공철학이 어우러 든 것이 동사섭이에요. 그러면 이 삼관은 용타스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용타스님이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타스님, 용타 브랜드가 높지를 않기 때문에 무시할 필요가 없어. 나는 편집자야. 내가 창조자라고 하면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냥 편집만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이거 석가모니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무시한 거야 돼. 이 말을 무시하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국 뚫어야 할 것은 이 삼관입니다. 이 삼관이 확연해져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평화 속에 놓여 있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내게는 징징이 없다가 돼버린다고. 징징 아세요? 징징? 네. 돈망파지 시켜놨더니 징징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아니 돈망을 해놓고 또 징징대요. 아니 이 개같은 놈 새끼야. 아니 너 돈망파지 했다고 내가 인정까지 했는데 무엇이 징징거리가 있냐. 이거 참말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죽겠다. 그냥 내가 어떻게 내가 자살이라도 해줘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냐. 아니 이런 44명 중에 그런 사건이 가끔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가짜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 가짜는 너무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직 온전한 증오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지는 것이 현실인 거라고. 그 현실을 놓고 그러니까 돈망 아니지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정신만 차리면 다시 온전한 평화를 얼마든지 딱 다시 획득해서 그 자리에 임재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노 프로브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삼관 도전을 해서 44번까지 왔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45번부터 나오시라고. 45번 파지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로 행복해탈이 온전해지시기를 빕니다. 시간이 15분이나 넘었네요. 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 끝났네.